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등장하는 브랜드인데 바로 제니스입니다. 보통 제니스라고 하면 아파트 브랜드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시계 마니아. 나름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엔드 문지기, 그리고 하이비트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본 제니스는 한동안 이상한 모델만 출시를 하길래 와, 이러다가 얘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남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다시 잘 살아나서 열심히 팔고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니스가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들, 이것만 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도 제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탑재한 제니스 엘 프리메로 오리지널 1969 모델인데요. 1969년에 출시한 모델을 복각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은 초기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후기형 모델로 제니스 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 모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만 봐도 엘 프리메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하고 3컬러 디자인.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케이스백을 보시면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서 무브먼트가 보이는데요. 엘 프리메로 칼리버 400 무브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400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이 무브먼트 이야기를 하려면 1969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니스 같은 경우는 크로노그래프 분야에서 출발이 많이 늦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뒤늦게 196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개발한 끝에 두 가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1969년 1월 10일에 내놓게 됩니다. 그전에는 핸드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제품 보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무브먼트가 하나는 칼리버 3019 PHC 무브먼트,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데이트 기능이 추가된 그런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브먼트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엘 프리메로 칼리버 400 무브먼트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리버 3019 PHF 무브먼트,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트리플 캘린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문페이지 기능도 추가된 그런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니스는 첫 시작을 알린다는 뜻으로 스페인어로 엘 프리메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다른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도 있었거든요. 여러 회사가 모여서 만든 크로노매틱 칼리버 11, 그리고 세이코에서 만든 칼리버 6139 무브먼트. 그래서 여기서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가, 이걸로 아직도 의견이 조금 분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969년부터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세상이 열렸다는 거,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 특징이 뭐냐? 일단 10진동으로 하이비트 기능이 들어갔다는 점, 덕분에 시간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제니스는 이 하이비트를 위해 가지고 밸런스 휠 크기를 줄인 다음에 지속적으로 로터를 와인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등시성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컬럼이라고 수평 클러치까지 넣어가지고 설계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부터 개발까지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무브먼트를 보시면 제가 앞에 말한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무브먼트가 꽤 볼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느낌도 나고요. 특히 저는 여기 로터를 보면 제니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별 로고, 스켈레톤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무브먼트 보는 느낌이 덜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로터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 피니싱에 브릿지에는 펠라주 피니싱, 그리고 블루 스크류, 그냥 볼만하죠. 저는 이 무브먼트를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투박한 느낌? 확실히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처럼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펙으로 보면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또 단점, 하이비트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무브먼트보다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특정 부품의 마모나 파손, 아니면 오일 문제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까 부품의 재질이나 정밀도, 또 오일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이비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높으니까 다양한 버전의 엘프리메로 무브먼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을 했는데 롤렉스 브랜드의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 제니토너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모델이고요. 그 외에 태그 호이어, 율리스 나르덴, 파네라이, 쇼메, 에벨, 위블로, 불가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무브먼트에 대한 안정성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년이 지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전면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보시면 거의 박스 형태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케이스백도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께가 12.4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디자인. 역시나 오리지널 디자인하고 똑같은 3컬러 디자인. 다이얼 전체에 실버 컬러의 썬네이 피니싱을 넣었고요. 그리고 카운터마다 보시면 그레이, 블랙, 블루, 이렇게 상당히 특이하게 컬러 배치를 해가지고 제니스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시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죠. 지금은 이 3컬러 디자인이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리지널 A386 모델 같은 경우는 이 6시에 있는 카운터 레이어가 밑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레이어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점, 보시면 올라와 있죠. 겹치는 게,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얼 테두리에는 타키미터 스케일을 프린터를 해놓은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핸드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니스의 상징인 별 로고. 근데 오리지널 A386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별 로고가 없고 그냥 끝에 네모난 야광 포인트만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모델은 오리지널 A386 모델을 전체적으로 잘 따르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대적 감성에 맞게 조금 변화시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에 바즈월드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엘프리메로 A386 리바이벌 모델이 나왔거든요. 이 모델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길래 제가 상당히 관심이 갔었는데, 문제는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우 골드 이렇게 각각 50피스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좌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은 정기형 모델이라고 했죠. 그럼 후기형 모델은 뭐가 달라졌나? 일단 로고 밑에 36000 VPH 그리고 6시 카운터에 오토매틱 글자, 이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확실히 깔끔해진 느낌, 이것 때문에 후기형 모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시인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9시 스몰 세컨즈 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핸즈에는 레드 컬러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배치가 오리지널 A386 모델처럼 6시에 있는 카운터 레이어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눈금이 훨씬 간결해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씨체가 바뀌고 좀 더 뚜렷해진 느낌,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케이스 크기는 오리지널 A386 모델하고 똑같은 38mm로 나왔고요. 케이스 형태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서 복각이라는 의미하고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크라운 정면을 보시면 제니스의 상징인 별 로고, 그리고 제가 크라운을 작동을 해보고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다른 시계하고는 다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작동을 해보면 0단계 상태에서는 핸드 와인딩, 1단계에서는 시간 조정, 2단계에서는 데이트 조정, 이렇게 1단계하고 2단계 포지션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1단계가 데이트 조정, 2단계가 시간 조정이죠. 그리고 핵 기능이 없다는 점,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야광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 다음 브레이슬릿, 솔직히 못 만들었다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안쪽 부분이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안쪽. 근데 제가 착용하면서 날카롭다거나 크게 불편한 점은 크게 못 느껴서 그런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은 가격에 비해 못하다 라는 소리가 많던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저냥.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 모양이 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예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클은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열고 닫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익스텐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 보면 방코가 있는 걸로 봐서는 손목에 맞게 잘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 모델은 단종이라서 가격 의미가 없겠지만 후기형 모델은 공식 가격으로 8,200달러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에서는 10,000달러 이하에서 최고의 크로노그래프 시계 이렇게 뽑고 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도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 정도 스펙이면 이 모델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3컬러 이 디자인 때문에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고민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잘못하면 빨리 질리지 않을까. 근데 저처럼 오리지널을 어느 정도 중시를 한다면 이 3컬러 디자인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삐에로라고 부르고 있죠. 삐에로. 자, 케이스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베젤이 얇고 다이얼 디자인 자체가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물론 42mm 모델도 있긴 있는데 저는 굳이 산다면 이 오리지널 느낌하고 똑같은 38mm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크기가 큰 시계는 다른 시계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인데도 방수가 100m인 점, 파워 리저브가 50시간, 아무래도 주말에 풀어놓아도 계속 가기 때문에 나름 데일리 시계로는 장점이 아닐까.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니스의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니스 시계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